안녕하세요. 시험을 바꾼 시간 시바시 국어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1, 고2 학생들은 주목! 오늘의 영상은 내신 국어공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1학기 중간고사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모두들 첫 중간고사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저도 학원에서 저번 주부터 중간고사 내신 대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중간고사라 긴장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 참 만막해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은 국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을 딱딱딱 집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 나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저만의 내피셜이 아니라 모든 학교 선생님들의 오피셜입니다. 저희 지인들 중에 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최소 20명 정도 선생님들한테 시험 문제 출제 방법들을 여쭤보고 공통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학교 시험은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어느 공부법 영상보다 확실하겠죠?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따라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국어 시험은 전 시험보다 무조건 최소 10점 이상씩 오를 거라 확신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객관식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 서술형 문제까지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는 국어 내신 특급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집중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첫 번째는 단권화하기. 사실은 이것이 진짜 국어 성적을 확 올려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단권화란 공부한 내용을 한 곳에 모아서 학습한 중요 내용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부법입니다. 여기에는 학교 수업, 학원 수업, 인터넷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문제집 푼 것 등 여러분들이 여러 갈래로 공부한 것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그럼 어디에다 모으느냐? 바로 교과서입니다. 이 단권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색펜입니다. 여러분이 사색펜까지 준비했으면 가장 먼저 우리 반을 가르치는 학교쌤 필기는 교과서에 검정색으로 필기합니다. 교과서 칸이 부족하다면 포스트잇을 활용하던가 노트에 필기를 한 뒤에 쓱 찢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다른 반을 가르치는 학교쌤의 필기는 파란색으로 필기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한 명의 국어 선생님이 전체 학년을 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정해진 할당 수업 실수가 있기 때문에 2명에서 3명 정도 전체 학년을 나눠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8반까지 있는 학교에서 2명의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간다고 하면 한 분은 1반부터 4반까지를 맡고 다른 한 분은 5반부터 8반까지를 맡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3반이면 1반부터 4반까지 들어가는 선생님의 수업은 들었는데 5반부터 8반까지 들어가는 선생님의 수업은 못 듣겠죠? 근데 학교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하냐면 2명의 선생님이 같이 문제를 출제합니다. 국어 과목 특성상 특히 문학과 문법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가르치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은 부분을 가르친다 해도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 반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을 다른 반 선생님이 말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을 가르치지 않는 다른 반 쌤의 필기를 단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 부분은 많은 학생들이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만의 팁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 반쌤의 수업 필기 외에 플러스 알파를 파란색으로 필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필기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인 필기는 초록색으로 하면 됩니다. 학원에서 배운 거, 과외에서 배운 거, 인터넷 강의에서 배운 거, 자습서에 나온 보충된 설명들을
교과서에 2차적으로 옮기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단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평, 불만들이 많은데 이렇게 적으면서 머릿속에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성적 잘 받고 싶으면 닥치고 지금부터 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다른 반 쌤의 필기를 옮겨 적었던 것처럼 이미 학교 쌤의 필기를 통해 이루어진 것, 그 외 플러스 알파를 초록색으로 적는 것입니다. 다른 반 쌤의 필기를 옮겨 적는 것과 추가적인 내용의 필기를 옮겨 적는 것, 이 두 가지는 부족한 정보들을 메꾸는 단계인 것입니다. 마지막은 틀린 개념 필기는 빨간색으로 적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문제집에 오답 정리를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다 해요. 안 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집에 이거 틀렸네. 이게 오답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체크만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체크한 오답 정리를 다시 한번 보지 않습니다. 왜요? 귀찮으니까. 대부분 귀찮아서 안 봅니다. 그러니 한번 풀었을 때 틀린 개념이나 새롭게 알게 된 개념을 교과서에 빨간색으로 해당 부분을 찾아서 써 놓아야 합니다. 이거를 안 해주면 시험 당일에 내가 진짜 비슷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은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틀린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꼼꼼히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답지를 보면서 선지 분석까지 아주 잘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교과서 어떤 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그 출처를 찾는 것입니다. 그 출처를 발견했다면 해당 부분에 빨간색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놓는 것입니다.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봤을 때 틀리지 않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학습활동 꼼꼼히 보기. 교과서에 따라서는 문학활동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1순위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의외로 이 부분을 개무시하고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망합니다. 지문을 배우면 다음 장에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학습활동 또는 문학활동이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들을 자세히 보면 크게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지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시는 시상 전개 방식, 소설은 소설 전개 방식 또는 인물의 성격 및 특징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소재의 상징적 의미 및 역할. 시 같은 경우에는 시어의 의미, 소설 같은 경우에는 배경 및 소재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세 번째는 표현상의 특징. 우리가 이런 것을 보통 문학 개념이라고 하죠. 시와 소설에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세트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시험에서 단골 문제로 무조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세트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는 보통 학교 선생님과 이거는 내신뿐만이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문학에서 표현상의 특징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이고 그 부분들이, 그 문제들이 출제될 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앞에서는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표현상의 특징으로 발생한 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선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제가 방금 말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선지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심화활동으로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 적용하기. 흔히 우리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보기가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시인의 생애나 문학사적 특징, 사회적,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 텍스트가 있고 그것과 작품을 비교하고 적용하는 활동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오는 텍스트는 시험에서 보기 지문으로 활용되어 자주 출제됩니다. 이 부분이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노다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작품 정리 외우기.
여기 파트는 그냥 지문 보자마자 툭 하면 툭 나와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특징은 무조건 외워야 되고 성격 부분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3개 정도 나와 있을 때 꼭 한두 개 바꿔서 헷갈리게 출제하기 때문에 꼭 암기해 주세요. 그리고 주제는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꼼꼼하게 봐두세요. 네 번째, 자습서의 날개 지문 확인하기. 이것도 학생들이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습서의 날개 지문을 반드시 보셔야 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 서술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자습서를 보시면요. 여기 읽기 중 활동이라고 해서 옆에 나와 있는 이런 날개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날개 문제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단원이 한 단원씩 끝날 때마다 있는 학습활동 또는 문학활동에서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서술형 문제 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에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더 읽어보기 작품 공부하기. 아까 학습활동이 교과서 작품 시험 출제의 노다지였다면 이 부분은 외부 작품 출제의 노다지입니다. 중학교 시험과 고등학교 시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과서 밖 외부 지문의 출제 여부입니다. 고등학교는 수능을 위해 달려가는 시기인 만큼 아무리 수능이 EBS 연계가 된다고 해도 절반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지문을 그 자리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즘 고등학교 내신은 수능식 시험으로 대부분 출제되기 때문에 외부 지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그 외부 지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냐? 아무리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세상에 있는 모든 외부 지문을 다 공부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고난도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더 읽어보기 작품 파트입니다. 각자 교과서, 자습서에 보면 단원이 끝나기 전에 연계 지문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작가의 다른 작품, 다른 작가의 작품 또는 시대적 배경이 유사한 작품이 나와요. 이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른 외부 작품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고1, 고2 학생들은 학교에서 부교재를 따로 선정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면 그 부교재에 나오는 작품들이 바로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읽어보기에서 언급된 작품에 대한 것을 인강을 듣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분석 자료들을 읽어보세요. 이 부분에서 기존 지문 A, 시대적 배경이 유사한 작품 B 이렇게 가져다 놓고 두 지문의 공통점을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문법 파트가 시험 범위인 고1 학생들은 개념 그리고 교과서 및 자습서에 나온 문법 예시들을 모두 외우고 들어가면 됩니다. 문법은 정확한 개념과 그 개념이 적용된 예시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세상에 있는 모든 예시들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 많은 방대한 양을 언제 다 외우나요?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 자습서에 나온 예시만이라도 싹 다 외우고 들어가면 훨씬 수월하고 자신감 있게 시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습서를 보면 지문 내용이 끝나고 그 밑에 도움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문법 조항들에 대한 내용들까지 보고 들어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 중에서 다만이라고 되어 있는 예외 조항들을 특히 꼼꼼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어려운 문법 문제들이 다 나와요. 이렇게까지만 공부하면 시험에서 모든 문법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1, 고2 학생들을 위한 국어 내신 대비 특급 비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고3은 국어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3은 고1, 고2와 다르게 대부분 학교에서 수능 특강 또는 학교 국어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는 고1, 고2 국어 내신 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고3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면 고3 친구들이 섭하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고3 학생들을 위한 수능 특강 교재로 중간고사 대비 특급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양한 영상들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